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영입니다. 오늘은 시와 글로비스 또 매장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량 아시죠? 중신형 G90이라는 차량입니다. V8 5.0 자연흡기 가솔린, 최고 출력이 425마력, 자동 8단 미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웬만한 분들이 구입을 못 하세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낮아요. 제가 우리 단골들 그 당시에 차를 고칠 때 V8들, 이게 주로 법인차들을 많이 샀었어요. 대표이사들이 많이 탔었는데 V8이라 연비는 나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고 자동차로 구입을 하실 때에는 가성비만큼은 또 짱이에요. 3.8을 많이 찾다 보니까 5.0들은 가격이 저 밑바닥에 있어요.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단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정비사 입장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내가 V8 5.0 타우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중신형 G90을 좀 사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이 5.0 타우 엔진의 진짜 고질병 중에 대표적인 게 O2 센서, 산소 센서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 나가요. 그게 고질병이에요, 진짜로. 엔진 부조, 정차했을 때 살짝 떨는 애들 있어요. 진동 있고. 이게 촉매 후단에 있는 산소 센서는 크게 교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엔진과 미션 사이에 위치한 산소 센서는 상당히 비좁은 공간에 자리하고 있어 갖고 작업 난이도가 매우 좀 높고 힘들어요. 공구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촉매 앞단에 B1S1, B2S1 센서들이 난이도가 진짜 높아요. 그게 맞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하도 많이 갈아갖고 아예 외우고 있어요. 그런 단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V8 5.0 타우 엔진 타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교체를 해보셨을 거예요. V8들은 일단은 그 정숙한 면이 V6와 조금 더 다르게 아무래도 8개 기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좀 부드럽다? 그런 거는 있어요. 시운전을 나가보면 손님들하고. 그래서 제가 운행을 해봤을 때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 단점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연비, 기름값, 그리고 세금에 대한 그 부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주행을 하면 막 이렇게 주행할 때 막 떠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프로펠러 샤프트라는 게 있는데, 그 프로펠러 샤프트 진동인데, 얘네들이 보통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아셈블리를 교체를 하는데 센터 베어링 유격이나 플렉시블, 우리가 조인트라고 그러죠, 연탄,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렉시블 조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무가 이제 찢어지는 거죠. 크랙이 가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 공통인데, 이 엔진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로크원 카바가 있고 요 앞에 볼트로 이렇게 조여져 있잖아요. 볼트로. 요걸 프론트 케이스라고 그래요. 근데 프론트 케이스에 누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쪽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밑에를 보셔야 돼요. 지구는 중력이 있어 갖고 이렇게 낮은 데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일들이 대부분 이런 쪽에 누유가 많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런 반원경을 여러분들이 중고차 매장을 갔을 때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안쪽에 이제 쭉 얘를 당기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데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요런 데 밑에 쪽을 보시는 거예요. 프론트 케이스 누유가 있는데 현대 기아 G90부터 모닝까지 좀 고질병 아닌 고질병이죠. 그래서 프론트 케이스는 차종별로 정비 기술료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부 벨트나 플리, 그리고 뭐 워터펌프 이런 거를 교체 안 하신 분들은 같이 포함해서 교체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은 여러분들 미션이 좀 약한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가 매번 자동 변속기 오일 자주 가르라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8단 미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일만 잘 가르면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잘 안 생겨요. 얘네들이 오토미션 토크 컨버터라는 게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토미션 집에 외주를 많이 줬거든요. 주로 오토미션 이 토크 컨버터가 안 좋은 차들이 고단 변속 시에 이게 이제 변속을 하면 이렇게 충격이 쿵 하고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그게 미션 오일을 잘 안 갈고 그렇게 타시는 분들이 그런 현상들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미션의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저속에서 변속할 때 또 충격이 오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오토미션 토크 컨버터는 주로 고단에서 그런다고 그랬죠. 근데 얘 오토미션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경우는 저속에서 변속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얘는 후륜 구동 기반 8단 미션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제 경험상 미션 오일만 자주 교체해도 그런 찌꺼기 슬러지들이 그런 데를 막질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좀 없었다. 그건 제 경험상 얘기니까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 차량들은 하나하나가 다 비싸요. 지금 신형 G90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고급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 하나하나가 다 비싸요. 얘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거 중신형이니까 그러면 부품이 싸겠지.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비싸다. 전에 제가 G90 중신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익히 알려져 있고 동호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 헤드램프 결로 현상 때문에 습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 헤드램프가 순정 부품이 가격만 150만 원 돈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쪽에 LED 또는 전자회로 같은 데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헤드램프가 어디 금이 갔나 깨졌나 스크래치가 갔나 정확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은 오토미션 오일 자주 갈아야 되는 것처럼, 얘들 중신형 그 모이스처 업서번트라고 그래서 흡습제 아시죠? 그거를 자주 갈아줘라. 그래서 전조등은 꼭 키고서 중고차를 구입을 하실 때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V8 이 5.0 타우 엔진 고배기량 이 차량들은 8단 미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후륜 구동 기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디퍼런셜 오일 있죠? 디퍼런셜이 뒤에가 더 많이 부담이 될까요? 앞에가 부담이 될까요? 뒤에가 부담이 돼요. 걔네들은 열 발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발산할 게 없어요. 엔진은 라제타라도 있죠, 그죠? 냉각수로 열을 식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어 디퍼런셜 오일들을 교체해 보면 이 쇳가루 갈림 때문에 많이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회색이에요. 회색, 음분이 반짝반짝반짝 그래요, 교체해 보면. 후륜 구동 기반 이런 8단 제네시스 G90, V8 5.0 타우 엔진들 같은 경우는 리어 디퍼런셜 오일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쇳가루 갈림 현상 방지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오토미션 마냥 좀 자주 손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고배기량이라 그런지 V8 5.0 우리나라에서는 큰 배기량이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는 뭐 머슬카들 5.0 기본적으로 많으니까 그렇다 치고 오일 소모가 감소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니 해요. 엔진이 얘가 막 나가서 엔진이 안 좋아서 막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없어지고 막 누유가 돼서 이러는구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보충하면 된다. 어느 정도 되면. 오일 감소 현상은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원래 있는 엔진이다 라고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V8 5.0 타우 엔진은 여러분들이 일반 휘발유만 돈 아끼겠다고, 왜냐하면 연비가 나쁘니까, 기름값이 비싸니까, 배기량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휘발유만 사용하시면 이게 드라이브 놓고 아니면 파킹해 놓고 똑같은데 동일 증상이에요. 정차 시에
가끔 엔진이 살짝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떠는 증상이 있어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아주 쉬워요. 고급류 넣고요, 연료 첨가제 소비자들한테 인정받은 거 있죠, 그거 넣어주면은 증상 없어져요. 그래서 V8 5.0은 그런 그 화력, 그 휘발유에 대한 옥탄가 그런 거에 굉장히 좀 예민하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당시 최고급차 어퍼 설론의 상징 G90도 피해가지 못하는 건 역시 룸미러죠. 맨날 제가 지적을 하죠. 이거 건덩건덩 이거 힘 안 준 거예요. 지금 건덩건덩 요거 헤라 갖다 요 카바 뜯어 갖고 볼트만 조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다음에 요게 보면은 통풍 시트 이렇게 모듈이 있거든요. 이게 통풍 시트잖아요. 이 통풍 시트 모듈들이 잘 나가요 얘들이. 그래서 요거를 많이 교체를 합니다 정비소에서.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덕분에 뭐 우리는 뭐 즐거운데,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고. 그 당시에 체인지 레바는 요런 식으로 기아 방식을 이렇게 딱딱 절도 있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파킹은 스위치를 이렇게 별도로 놔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절도 있게 딱딱딱딱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고, 여러분들 보시면 실내 되게 광활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형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손을 뻗치면 저기까지 닿지도 않아요. 그만큼 차체는 크다. 저처럼 이렇게 이제 구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차량들은 한 달이면 문짝 4개 앞뒤 휀다 다 문콕을 당하겠죠, 생활기스를. 그래서 폭도 넓고 길이도 길고 그런 면에서는 좀 단점이지 않냐. 장점은 신형 G90 같은 경우는 편의 사양이 그만치 더 들어갔지만 그만치 가격은 하락폭이 세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요 정도의 차를 내가 타고 다녀도 괜찮을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은 차량입니다. 그 당시에 스피커도 이제 그 오디오 최고급 차량답게 렉시온 걸 장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공간에서 이제 음질 자체는 상당히 이제 그 음질이 좋다. 그리고 시트가 구형 에쿠스에 비하면 지금 신차량 같은 경우는 요 폭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죠? 물론 방석하고 등받이는 준대형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광활하죠. 그래서 덩치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5.0들은 웬만한 차량들이 갖고 있는 옵션은 다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야, 이게 옵션이 이걸 다 내가 사용을 해볼 수 있을까? 거의 사용 못 하시고 뭐 차를 팔거나 나중에 뭐 시컨 타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수출을 내보내시고 폐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은 헤드레스트도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G90이라는 그 우리나라의 어퍼설룬 차량으로서 사명을 다했던 차량이다. 중고차라는 거는 그 시대에 못 탔던 걸 이 시대에 낮은 가격으로 내가 한번 타볼 수 있는 어떤 드림카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중고차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를 사실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 항상 엔진 미션 값이라고 그랬죠. 내연기관들은. 그리고 요즘 차들 뭐라 그랬죠? 이 봄철에 그리고 초여름에 사실 때는 보면은 윈터 타이어, 스노 타이어들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 타이어로 다시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이렇게 245, 45, 19라고 그래서 지금은 작은 타이어지만은 예전에만 해도 상당히 큰 타이어였다. 그래서 타이어 트레드 상태나 타이어가 어떤 거가 껴있나, 앞 뒤가 사이즈가 또 다른 차량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75, 40, 19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 뒤가 사이즈가 틀려요. 그래서 뒤는 분명히 윈터 타이어의 넥센의 275, 40, 19란 말이에요. 앞으로 와서 보시면 245, 45, 19예요. 그죠? 사이즈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즈 자체도 정확히 알고 제 경험상 AWD, H-트랙 같은 경우는 가급적 같은 회사에 같은 타이어 트레드에 같은 제품을
장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여러분들 기초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차량은 아까 제가 차 안에 앉아서 핸들을 이렇게 잡아 보니까 13만 킬로 탄 차량이에요. 근데 정차 시에 떨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오토 센서, 산소 센서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만 킬로면 거의 산소 센서는 한 개쯤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고질병 아닌 고질병이에요. 그래서 정비소 사장님들 아마 많이 갈아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요런 중고차 대한민국 최고의 배기량, 고배기량 5000cc 차량이고 그 타우 엔진이라고, 나 고급이야 그래갖고 이렇게 빨간 띠까지 이렇게 해놨잖아요. 에어 클리너도 2개씩 있잖아요. 이렇게 스트로파 이거 풀러야 얘를 또 빼기가 편해요, 저희가 작업을 할 때. 그래서 고배기량의 그런 차량이다. 자, 경기가 없으면 제가 뭐라 그랬죠? 새차 판매량보다는 유즈드카, 중고 차량들이 많이 판매가 돼요. 지금 보시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지도 않아요. 그만큼 경기가 없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경쟁률이 별로 없어요. 이럴 때는 좋은 가격에 싸게 저렴하게 내가 원하는 차를 구매에 맞게, 만약에 그런 차량이 출품이 된다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G9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길잖아요. 정말, 그죠?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걸 주차를 못해요. 여기 다 문콕당해요. 한 달이면. 기장이 상당히 길다, 넓이도 넓고 전고가 높아요 일단. 그래서 고급차들은 특히 우리가 돌빵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스톤칩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음 유리는 기본이지만 유리값도 상당히 고가품이에요. 그래서 이 벤츠 앞유리, 전유리라고 그러는데, 벤츠 전유리 만큼 비싸진 않지만 그 정도 따라가는 그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거 잊지 마시고, 항상 돌빵, 시트 갈라짐, 특히 요 부분이 제일 많이 갈라져요. 요 부분이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운전석으로 타기 때문에 여기 갈라짐, 찢어짐, 해짐 이런 것들 잘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오늘은 그 당시에 우리의 가장 고급차 제네시스 G9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유즈드카, 중고차라는 거에 관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나타 DM8 D 엣지라는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신차가가 익스클루시브 2.0을 했을 때 3600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가격이면 웬만한 차를 여기 와서 다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웬만한 준대형 차. 중고차의 매력은 그런 것이 아닐까. 그 당시에 나의 드림카, 내가 사고 싶었던 차, 이 당시에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중고차, 그 당시에 나의 드림카, 그걸 못 산 걸 지금의 이 당시에 내가 살 수 있는 차, 그게 바로 이 중고차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엔진 미션 좋고 타이어 상태 좋은 그런 차량들, 그리고 하체, 그렇게 따지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봐야겠죠. 그래서 기초적인 상식이라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제네시스 G90 사고 싶다, 그럼 제네시스 G90 만약에 5.0을 사고 싶다, 3.8을 사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 기초적인 공부는 하시고서 매장을 방문하시는 게 여러분들 차량 구입하실 때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상 운전을 할 때는 졸음운전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위에도 가할 수 있고 나도 사고가 날 수 있고, 한낮에 이렇게 덥고 점심을 먹고 운전을 하면은 장거리 특히 졸려워요. 그래서 잠깐 쉬어가고, 휴게소에서도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운행을 하시면 엔진도 좀 식히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차량 관리하는데 도움도 많이 되시고, 또 그러고 안전운전, 즐거운 운전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고, 저는 오늘 또 차량들 입차를 몇 대 하고 그리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